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기행. 오늘이 이제 25번째가 되고 크레타로만 치면은 11번째가 되는 건데요. 주제는 크노소스와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아니 크노소스하고 구겐하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얘가 전개될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네. 서양 문명의 남상은 이제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에게해 문명의 핵심이 바로 키클라데스와 미노아고, 그 미노아가 바로 이 지도에서 보면 검은색 원으로 쳐진 부분이 키클라데스 문명 지역의 섬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밑에가 딱 두 개입니다.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을 합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미노아 문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토리니는 우리가 앞서서 14번에 걸쳐서 산토리니를 풍경과 역사 유적과 유물과 문화 역사를 살펴본 거고, 지금 이제 크레타로 넘어가서 검은색으로 치는 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고르틴, 구르니아라고 하는 크레타에 있는 중요한 미노아 문명 유적지를 살펴보는데, 아직은 우리가 크노소스에서 이제 그 유적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의 거금이 들어가는 건데, 지중해 시간 여행이 제공하는 무료 탐방 여행, 유튜브로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크레타와 미노아 문명을 속속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학습 요점은 크노소스와 구겐하임. 이게 도대체 3,500년 전의 크노소스와 20세기, 21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관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뻥 아니냐 한번 보시자고요. 크노소스에 실내 계단이 있었다? 실내 계단이 있었어요. 네, 한번 보시자고요. 크노소스 실내 계단에 조명이 있었어요? 조명 시설이? 조명 시설을 뭘로 했을까요? 반딧불? 반딧불 잡아가지고 형설지공? 눈 모고 저긴 뭐 눈 안 오니까 반딧불은 몰 수 있겠네요. 자, 실내 계단을 어떻게 조명했을까 한번 보고, 조명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설치했을까? 아니면 광정이라는 걸 설치했을까요? 광정이는 그냥 라이트 웰. 그러니까 우물처럼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 요거를 광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광정인지 창문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크노소스 동관. 그러니까 크노소스가 중앙 광장, 센트럴 코트를 놓고 서쪽 건물군, 동쪽 건물군, 즉 서관과 동관 두 개의 건물로 나눠지는데, 이 동쪽 건물의 대계단 공법이 현대 건축에도 적용되는 그런 공법이냐? 선생님이 구겐하임 얘기가 나온 거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대계단을 장식하고 있는 이 인테리어의 그 모티프는 백합일 거다, 방패일 것이다. 방패. 왠지 방패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백합왕자는 살펴봤는데, 그죠? 백합왕자는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다? 방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이 동쪽 건물군, 즉 동관 대계단에 있는 광정, 라이트웰이라 그러는, 한자로 써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죠. 광정이라고 하는 거 보고, 구겐하임도 광정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도 구겐하임은 한 군데밖에 안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동관 대계단의 광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평면도를 보면 가운데에 있는 직사각형의 10번, 저게 센트럴 코트, 중앙 광장, 그리스 문명권의 아고라, 로마 문명권의 포럼, 오늘날 서유럽사의 수많은 도시들의 대형 도시 한복판에 있는 광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기원이 바로 미노아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장이 있고 동쪽 건물군, 서쪽 건물군, 그리고 북쪽으로 문, 남쪽으로 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 건물군에 제가 하늘색으로 쳐놓은 12번 유적이, 저것이 바로 대계단이에요. 대계단. 그럼 이 대계단이, 우리가 사실은 이쪽 서쪽 건물군에도 계단이 있었거든요. 넓은 계단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걸어 2층으로 걸어 올라가기 위한 용도로서의 대계단이었고 이것도 물론 계단이라는 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수단이긴 하지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단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감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크노소스라고 하는 저 책에 나오는 부감 사진을 보면 중앙광장 있고 서관 쪽으로는 건물이 많이 남아 있죠. 근데 동관 쪽으로는 건물이 잘 안 보여요. 저게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스 문명권의 아크로폴리스처럼 돼 있기 때문에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안 보이는데 저쪽 밑으로 가서 보면은 건물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계단을 써 있는 저기 동관 쪽, 동쪽 건물 쪽에도 원래 층층이 다 건물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모형을 보면 그 동관에 동쪽 건물에 대계단이 있고 서쪽 건물 서관이 있고 북문은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고 북문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문이 있고 남문에 백화방자 프레스코가 저기 있었던 거고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대계단이 뭐냐 여기 나온 내용을 갖고 이제 해석해서 보면은 자 겉으로 볼 때 중앙광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지붕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어디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딱 보면 아 이건 설명드렸죠. 광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서 보면 건물군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는 대계단이에요. 뭐 어떻게 생겼는데 자꾸 대계단 말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꺾어져 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꺾어져서 내려오고 꺾어져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후여져서 계속 후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후여져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이게 놀라운 게 저거 덧댄 거 아닙니다. 이건 발굴한 게 아니에요. 발굴한 건데 복원한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저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돼 있고, 요 기둥 같은 것들은 이제 복원한 거예요. 원래 저기 나무 기둥을 세웠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해놓은 거고, 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계단이 후여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요걸 이제 위에서 내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그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쫙 내려가고 위에서부터 사각형으로 뚫린 그 직사각형 통이 딱 있는 거고 계단은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광정은 뭐예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지붕은 없는 거니까 네모따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햇빛이 그대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 빛이 그대로 투과되면서 1층, 2층, 3층 있으면 그 3층까지 계단이 돌고 내려갈 때 양옆으로는 자연 채광이 그냥 들어가니까 횃불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낮에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마치 우물통처럼 돼 있고 빛이 들어오는 우물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라이트 웰. 그래서 한자로다가 광정. 우리말로 하면 빛 우물.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근대, 현대에 계속 저런 건축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축 기법이. 그래서 이게 서쪽 건물군에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동쪽 건물군에만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 동쪽 건물군에만 이런 구조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여왕의 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심화시켜 나갈 건데 일단 우리가 뭐다? 특별한 조명 시설 없이도 이 광정을 통해 가지고 층마다 채광 그 빛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에요. 환하게 개방된 공간이었다. 일단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다가 넣고 이 주변에 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반스는 1902년부터 이걸 발굴할 때 초기에 이걸 발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왕이 살았을 것이다. 그 주변에 많은 방들이 왕의 가족들이 사는 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 뒤로 발굴을 계속해서 보니까 민호와 문명사에 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선문자 B가 해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막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그래서
에반스가 이름을 지을 때 여기 왕비의 방이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런 건 했지만 에반스가 이제 그 후대의 학자들은 에반스의 가정이 이게 진실에서 조금 비껴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관 방은 많은데 그 방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해독을 하면 그러면 크노소스에서 이 건물군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크노소스와 성균관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앙광장을 기점으로 크노소스 서쪽 건물군 서관은 공식 의례 행사를 하는 공간이고 왼쪽은 거주의 공간이다. 그래서 마치 그 성균관대학교 성균관을 가보면 전묘후학 앞부분은 묘 사당이 있는 대성전 공자맹자 그다음에 여러 그 성현들을 기리는 그 위패 신주단지를 모셔놓는 그러한 어떤 사당 공간이고 그 뒤가 명륜당 윤리를 밝히는 명륜당에서 공부하고 그 양옆으로 동제서재에서 뭐를 했어요? 거기서 기숙사를 쓰고 즉 전묘 앞에서는 신정 공간 뒤는 거주 공간 이 성균관 구조와 크노소스 구조가 싱크율이 같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거주 공간인데 방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컴컴하면 가다가 넘어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어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래서 광선을 확보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대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과 그 대계단과 어우러진 라이트웰이라고 하는 이 광정이라고 하는 요 구조가 바로 미노아의 어떤 사회의 특징들 그리고 미노아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서의 그러면 엘리트들이 살았을 텐데 그 엘리트가 파워 엘리트 그 파워 엘리트가 정치 파워 엘리트냐 아니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엘리트냐 예를 들어서 교황이 사는 공간에 종교 권력자가 사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이탈리아 대통령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 정치 군사 권력이 아닌 뭐다? 뭔가의 어떤 종교 권력적인 측면에서 그것도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남아있는 유적을 갖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게 생활하기 편리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동도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을에 탁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양정모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몬트리올 금메달 땄습니다. 카 퍼레이드하고 퍼레이드라는 말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리스 극장에서 파라도스. 합창단 코러스가 악기 연주하면서 걸어 들어오는 길을 파라도스라 그래요. 그 파라도스에 걸어 들어오는 행렬을 퍼레이드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행진이라는 것 자체가 신전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디오니소스 제전이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에요. 연극 자체가. 그래서 첫 출발이 뭐예요? 코러스가 행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파라도스를. 거기서 퍼레이드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딱 보면 여기서 저쪽 그 신전의 그러니까 중앙광장에서 서쪽의 서관에 거기에 삼열성역선이 옥좌방이 해가지고 신관들이 앉아가지고 행사를 치렀을 신전 의식을 치렀을 공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의식을 치르는 신관들이 광장을 가로질러서 거주 공간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그냥 손주보고 걸어 들어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의식을 갖추고 교황이 뭐 아무렇게나 이러고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딱 격식 갖춰가지고 내려올 때 그러면 대계단의 이 꺾이는 설계 구조라든가 거기 가다가 발 헛디디면 안 되니까 빛이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광정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종교의식과 연계시키고 서관에서 의식을 마친 사람들이 동관의 거주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도 의식과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최강 통풍이고 그 다음 문을 가봐야 나올래나? 뭐 기둥 요거 복원해 놓은 거예요. 요거 그림하고는 복원해 놓은 거고 목재연대 석재로 바꾼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주로 방패문이라든가 안에 보면 방패 그 팔자고 사이에 장미꽃받침 보이시죠? 장미꽃받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때부터 파라오 가정의 그러니까 왕실의 핵심 상징이 뭐예요? 장미꽃받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받침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왕신이라는 걸 아주 최고위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결무늬
이렇게 물마른 문이잖아요. 이렇게 회오리, 물결 회오리 치는 거. 네. 저걸 이제 국내 뭐 고고학 뭐 하고 그럴 때 뭐 바람개 문양이 바람개가 아니고 그리스에서부터 유라시아 초원 지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의 일관되게 나타내는 디자인이 뭐냐면 바로 소용돌이 물마루 문입니다. 이거 혹시 역사 프로 이런 데서 뭐 바람개비 뭐 팔랑개비 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회오리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도 다 이거 물이라고 다 표현해요. 소용돌이로. 더 중요한 저런 디자인의 오리지널 원조가 에게하고 흑해 주변인데 거기서도 다 저거를 이렇게 회오리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만 저런 게 있는 줄 알고 바람개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들이 이제 여기 벽화에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걸어 내려가는 이 계단, 대계단 자체도 성스러운 공간으로 보고 저런 어떤 성스러운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물결이라든가 장미라든가 방패라든가 원형으로 2개 딱 돼 있는 거, 그 십자방패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상징 의례라는 건 지금 설명드렸고 바다, 질서, 순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순환, 질서와 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철이지만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있으면 뭐예요? 아니래요. 소대안 지나면 바로 딱 한 달 2월 초에 입춘이 나오잖아요. 입춘을 누가 불렀어요? 안 불러도 오잖아요, 자기가.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 한자가 저는 참 좀 멋있어요. 스스로 그러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우주와 자연이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요. 그것이 질서란 말이에요. 그 질서가 깨지면 환경 대재앙이 와가지고 기후변화하고 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민화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봄, 여름, 겨울, 겨울이 가고 생명이 사라졌다가 봄 되면 다시 태어나고 이런 순환, 이런 것들이 우주와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누가 관장해요? 신이 관장을 할 때 결국 신이 관장하는 건 뭐예요? 이 질서가 깨트러지지 않고 잘 순환되게 해주는 거. 그래야 기후변동도 안 생기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해 놓은 거를 제가 공부해서 전달해 드리고 제가 봐도 그러한 가설들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특히 핵심이 우리가 이제 어저께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 기사단과 알레고리 할 때 서양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시각,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으로 해가지고 추상 명사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상징 기법이나 알레고리 기법들 그 어저께 자세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에도 보면 뭐냐면은 이쪽에서는 그런 이런 시각물들을 갖고서는 자연의 질서, 그 다음에 신이 관장하는 질서가 깨지지 않고 조화롭게 잘 굴러가게끔 기원하는 모습들을 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각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동양사회는 저런 게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서의 미학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예. 그 질서라는 건 뭐예요? 신이 관장하는 질서예요. 그리고 그 신이 관장하는 질서가 깨지지 않고 계속 조화롭게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는 게 신전의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가 이제 보면은 햇빛도 광정을 통해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 공간들이 경사가 지게 돼 있어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저 안에서 이제 그 거주 공간이니까 의식 치르고 그러면 뭐 몸도 딱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흘러가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뭐 당시에 무슨 여러 가지 과학의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쾌적하고 어둡지 않게 그다음에 환기가 잘 되게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잘 빠져나가게 이런 식의 어떤 기술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친 거주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한 생활 공간은 남성적인 거예요, 여성적인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부분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것이 단순한 이동 통로로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어떤 이거 뭐 안과 밖을 연결하고 위에 아래를 자연스럽게
어떤 신의 어떤 뜻이 있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의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밖에 있다 딱 들어오면 컴컴하겠지만 잠깐만 눈이 익숙해지면 광정을 통해서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걸 기둥으로서 이렇게 세로로 떠받치고 땅의 어떤 평면 근데 그 옆으로 벽을 보면은 각종 색채로서 자연을 상징하는 무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그 서쪽 건물 서관에서 의식을 마치고 이쪽으로 오더라도 그러한 경건한 분위기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거가 되는 거고 그런 걸 걸어가면서 어떤 권력, 여기서 권력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질서가 체험되는 이제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현대 건축에 빗겨서 보면은 자 이게 어디예요? 원심 구겐하임이 어디 구겐하임이에요? 독일 뉴욕? 이게 독일이에요? 뉴욕 같은데. 뉴욕 같아. 왜냐하면 영어로 써 있어요, 그죠? 그건 잘안 보여. 이게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입니다. 이게 뉴욕에. 자, 그럼 이게 저는 참 뭐, 야, 이거 뭐 이렇게 또 재료비가 없었나 이렇게 해서 그냥 마감이 그죠? 예. 현대건. 자, 근데 뭐 작품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사람은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네. 그러니 뭐 또 제가 미술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딱, 저 건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둥글둥글 돼 있잖아요. 그 꼭대기가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근데 저거 유리를 안 해놓으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것만 딱 씌워놓고 빛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딱 보세요. 1층, 2층, 3층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크노소스 동관에 거긴 3층밖에 안 되지만 그거랑 똑같잖아. 위가 뚫려가지고 빛 들어오고 틀린 거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요건 이제 위에서 내려 찍은 거고 이건 이제 밑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뭐가 틀리냐면은 아까 크노소스 동관은 직선으로 계단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나선형으로 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계단 없이 평면인데 경사를 둬가지고 계속 이렇게 6층에 7층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구조는 똑같아요. 광종 구조, 라이트웰. 빛 들어와가지고 인공 조명 안 쓰고 그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하고 그 다음에 이동 동선도 똑같이 걸어가지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움직이면서 층별로다가 걸어가서 층별로다가 전시를 해가지고 구경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크노소스 동관을 가서 이해한 사람이 그 구조 그대로 요걸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사회에서 좀 무서운 점들이죠. 그러니까 건축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뭔가 물론 새로운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어떤 뿌리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원리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그러니까 빛을 자연 빛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그대로 끊어지지 않게 이어간다라고 하는 크노소스 동관의 3,500년 전의 개념과 뉴욕 구겐하임의 개념이 똑같은 거죠. 방법만 다른 거예요. 직사각형을 원형으로, 계단을 경사로로. 그거만 바꿔놨지만 기본 구조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수직 통로죠. 나선 경사로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없고 몇 개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래도 주로 눈여겨볼 거는 칸딘스키 작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칸딘스키의 이제 이게 독일어로 보면은 로벤장이라고 돼요. 제가 독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로웨가 라이언이래요. 사자래요. 그래서 사자사냥. 여기 사자가 들고 뛰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죠? 사자 보이죠? 사자 안 보여요? 아니 답변을 크게 사자 안 보이시는 줄 알고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좀 졸려. 다음 시간에 과천 대공원에서 하려고 사자 보면서 그 앞에 코끼리 있고 글쎄 사자가 코끼리를 잡는가? 자관 칸딘스키의 1911년 작품이 있는데 뭐 이 칸딘스키 나온 김에 그냥 뭐 그림 간단하게 하면 추상미술의 뭐 창시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뭐 피카소도 있고 그럽니다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회화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니 코끼리니 여기서 그런 그 대상물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하고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사자를 저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울림을, 그러니까 선과 색으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으로서 이게 사자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추상적인, 이게 이제 푸른 산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아마 말 타고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푸른 산이 좀 있고 그 밑에서 뭐 초원에서 말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회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구상미술, 즉 보이는 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구상미술에서의 그림, 회화라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피사체, 대상물을 옮겨놓는 거잖아요.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재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프레젠트라는 게 이제 프레젠트가 선물이고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다시 해주는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여기 산이 있다면 산 모습을 그대로 이쪽에다 화폭에도 옮겨가지고 재현해 주는 거. 이게 구상미술의 세계인데, 이쪽 추상물에서는 그 대상물을 있는 형태, 구상의 형태로 옮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산을 동그랗게 옮겨놓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의 내 마음으로서, 이거 이제 고흐 이후에,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를 가면서 고흐 이후하고도 일종의 통하는 거죠. 고흐가 스타리나잇을 그릴 때 그게 별 같아요? 제가 볼 땐 달 같은데. 근데 고흐 자기가 별이라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그때 고흐가 막 이거 자르고 막 그 생레미 드 포방스의 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자기의 정신을 다잡고 할 때에, 그때의 내 마음속에 고향 생각도 나고 뭐 그러면서의 그 내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오던 별은 그거라는데, 내 마음이 그런 건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지? 예.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재현해서 보이지 않는 이 그 화가의 마음, 정신의 세계를 구현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후기 인상주의에서 추상미술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피카소니 뭐 이거 칸딘스키니다 그런 추상미술의 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별로 뭐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미술의 사조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재현해 놓는 거가 아니라 마음을, 그 피사체에 내 마음을 투영시켜서 내 마음을 화폭에다 옮겨 놓는 거로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잘 모르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고,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아도 뭐 주요한 이렇게 미술관 탐방하고 그럴 때 우리의 보통의 상식으로는 택도 아닌 그림 같아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겐하임은 구조가 중앙 광정인 거예요. 예. 현대적인 건축 자재를 썼을 뿐이지 크노소스의 동관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여기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해서 결국 이거 비교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다 깜짝 놀랐네. 놀래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계단에서 경사로 바뀌었지만 기본 개념과 철학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있나? 끝인 줄 알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했더니, 제가 폼 잡고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피사잖아요. 피사의 사탑도 그럼 광정이에요? 제가 폼 잡고 앉아 있는 데가, 나중에 피사를 가시면 피사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도 많고 잘 안 나와. 그 앞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면 박물관 뜰에서 독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잘 나와요. 그리고 그 2층, 제가 앉아 있는 2층이 거기 레스토랑이 박물관 레스토랑인데요. 너무 잘.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스파게티와 피자가 여기서 먹어봤어요. 그 주방장 바뀌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자하고 파스타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가? 가격은요? 네? 가격 안 비싸요. 별로 안 비싸요. 박물관에서 하는 식당이라 별로 안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피자가 딴 데 가서 그 앞에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딱. 그래서 피자탑 딱 바라보면서 온갖 정신적인 사치를 향유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딱 이 맛을 보면 비싸지도 않습니다. 대학로 있는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제 입만이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들의 입맛이 다 동의했어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가서 한번 꼭 보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탑이 아니에요, 저렇게. 네, 탑. 근데 여기는 구조가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안에는 이게 구겐하임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뵀잖아요. 위에 뚫렸죠. 광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은,
걸어 올라가는 게 나선에 이거는 구게나이 마냥 경사로예요. 계단이거든요. 계단을 요 밖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형 광정이 있고 그 밖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노소스와 뉴욕 구게나임하고는 철학은 다른 거지. 왜냐하면 뉴욕 구게나임과 크노스 동간의 대계단 광정은 뭐냐면 자연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안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자연의 빛을 느끼면서 그거를 오르내리면서 뭔가의 어떤 그 신성함과 경건함과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느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거를 느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만 광종 구조로 있었다. 이것만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 이제 뒤에서 설명해 놨네. 이렇게 해서 거대한 원통 광정이 있는데 이건 수리용 계단이고 내부 그리고 사람이 오르내리는 건 밖으로 나선 계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광정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만 우물통으로 돼 있고 빛은 광정으로서 활용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건축적으로는 3,500년 전에 크노소스에서나 또 저 15세기 저기에 피사에서나 20세기에서의 뉴욕에서나 이렇게 그 어떤 그 광정을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건축 기법은 똑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